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월 17일 중앙재정위원회 10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정부가 제도를 세워서 재산을 재분배하여 이 사회의 공평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재분배를 강조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하는 공동부유 개념을 꺼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중국 사회가 이 문화대혁명 2.0의 광풍에 휘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로는 과거 이 마오쩌둥 당시 혁명을 하면서 토호를 타도해서 밭을 나누자 이런 개념과 동일하게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과거 마오쩌둥 했던 그대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이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지나친 고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하도록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쉬운 말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부유층과 기업이 가진 파이를 나눠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키운다 이런 전략이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발상이겠죠. 마치 마오쩌둥이 지주와 분홍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아서 고루 나눠주자 그러면서 모두가 부유해지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집권 첫 해인 2012년부터 나온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1년 전체 합쳐봐야 뭐 대여섯 번 그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2기를 앞둔 2016년부터 급격히 자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30번, 그리고 올해 65회로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내년에 있을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된다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부유론에 대한 시책을 주도하는 것이 군사위, 안보위 등과 함께 이제 시 주석이 위원장을 맡은 공산당의 핵심 조직이죠. 중앙재경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앞으로 모든 경제 관련 정책을 공동부유 기조 아래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동부유의 사전 작업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감독과 규제 조치들이고요. 최근에 사교육 금지 조치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분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부유층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분배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이익 공유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부유를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3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중국 사회 관행을 깨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 주석의 의도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시진핑 세력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거대 자본과 중산층에 대한 대대적 압박을 통해서 이들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대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가진 자들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빈곤층과 서민층의 결집을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저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들을 시진핑 5호 세력으로 만들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중심 세력들을 억누르겠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위 계층을 뭉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거 마오쩌둥 당시에 활용했던 모두가 잘 사는 사회라는 구호, 이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발상을 통해서 서민들을 유혹하는 거죠. 또 그런 개념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사회가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으로 그만큼 중국 사회 내에 시진핑을 추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고
사실 중국 내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중심 세력들이 반 시진핑파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부유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부유론이 중국의 서민층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부유론의 핵심 정책들 가운데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대신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주겠다. 이게 이제 강제 기부와 노동권 강화, 이 방안입니다. 또 역시 부자들의 재산 기부를 통해서 싼 값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더 이상 사교육비에 투자 안 해도 다 같이 그렇고 그런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사교육 금지 조치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 안 해도 부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에 대해서 호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 문제 전문가 황푸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서방 국가의 제재에 직면해서 새로운 토지개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런 시진핑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황푸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공동부유는 생산력 저하라는 역사적 교훈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 시절의 국가 봉쇄로 돌아가면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의 거대한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푸징은 중국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회는 창의력과 활력을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온다. 마오쩌둥 시절이 그랬고 이제 같은 결과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황푸징의 예언 그대로 공동부유론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당장 타격을 받게 될 중국의 재산가들과 중산층 그리고 기업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해온 글로벌 투자자들도 증시 상장 직후에 국가안보 조사를 받은 디디 추싱이라든지 이 사교육 업체의 비영리 기구 전환 명령, 이런 돌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경제의 핵심 축들인 이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당장 중국 경제의 성장에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이미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중국에서 부자들과 중산층을 옥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칫 중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이면서 시가총액이 62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시총 상위 기업인 텐센트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론에 순응하기 위해서 이 개혁 개방의 큰 흐름 속에 성장한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체 기술과 디지털화 능력으로 사회 발전을 도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문제는 이 텐센트의 중국 당국 시책에 대한 순응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겁니다. 이미 텐센트의 주가는 연일 하락 중입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월에 비하면 50% 넘게 추락했습니다. 또한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오텅의 자산은 16조 원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이익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어디 텐센트 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흐름이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이끈 마오쩌둥의 경제론은 공동부유론, 이걸 줄여서 공부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인구의 90%가 농민들이었죠. 결국 10%밖에 없는 아주 작은 파이로 90%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그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참새의 비극이죠. 농촌지대에 나섰던 마오쩌둥이
곡식 나를 쪼아먹는 참새를 위해 조류라고 판단해가지고 참새들을 다 박멸하라고 지시했죠. 그래가지고 그의 2억 마리 이상의 참새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참새가 사라지니까 해충이 들끓어가지고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는 2천만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나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일부라도 부자를 만들어야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자 선부론을 주창했습니다. 공부론과 대치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선부론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화민족의 부흥을 전면에 내세운 시진핑 주석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뭘까요? 당연히 이 덩샤오핑이 지금의 중국 경제 성장을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것같이 시진핑은 덩샤오핑 2.0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층을 더욱 두텁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옳겠죠.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파위도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진핑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뺏어가지고 나눠주자 하는 마오쩌둥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말이 자발적 기부지 중국과 같은 독재 사회에서는 이건 명령과도 똑같죠. 고소득층의 재산을 공산당이 조절하겠다. 말은 조절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재산을 강탈해서 나눠주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사회가 안정화되고 더불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죠. 아마도 당장 중국의 부유층과 중국의 중산층들은 탈중국을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이런 자산가들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 경제도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제2의 참새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눈치챈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육정책 개선 외에 다른 산업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더 이상의 기업 규제 조치로 인한 투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지난 8월 26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부유는 공동의 분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부자를 죽여서 빈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2.0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동부유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념이라 그러면서 최근에 일련의 규제가 돌발적인 건 아니고 중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강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부유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기업과 부자들의 사회보답을 요구했던 공산당이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기부를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상 중국 최고 지도부가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가져올 폐해, 특히 중국의 경제, 사회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 역시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올해 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빈곤 사회를 탈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약했던 게 있죠. 샤오캉 사회를 탈승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공동부유로는 시진핑 자신이 말을 했던 것과도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다 잘 사는 사회가 됐다 그러는데 왜 인제서 또 공동부유론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상황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 가지고 공동부유로를 꺼냈고요. 그래서 전 공산당 조직이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돈키호테 같이 밀어붙였는데 뒤늦게 아,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